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건강도둑,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키자,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산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과연 나쁘다는데 왜 나쁠까요? 먼저 활성산소는 전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각종 노폐물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해주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어떤 존재이죠. 그러면 왜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다, 왜 나쁘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활성산소가 넘치게 되면 그것이 문제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노화가 돼서 이제 죽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활성산소라고 그러거든요. 활성산소가 조금씩 축적이 되고 그것이 작용하면서 우리의 세포를 노화시키고 우리의 수명을 중계시킨다고 하는 것도 조물주의 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활성산소는 어떤 놈일까요? 먼저 활성산소, 건강은 금방 제가 활성산소와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 호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 부산물로서 일정 정도 호흡의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따라서 활성산소의 움직이는 공간은 바로 혈액이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혈액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장기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전투성입니다. 활성산소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짝이른 산소예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짝이른 산소, 활성산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필수 물질을 빼앗아서 그놈이 스스로 도태돼서 죽게끔 만드는 건데,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때는 어떻게 되겠죠? 건강한 세포로부터 그 짝,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데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를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 작용을 환원이라고 그러고, 이 짝을 뺏기는 과정, 건강한 세포가 활성산소에게 짝을 뺏기는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산화라고 그러죠. 이때 건강한 세포가 짝을 뺏기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바로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뺏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작용은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황산화 작용이죠. 따라서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무서운 것은 혈액을 타고 우리 몸속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강력한 전투력으로 우리 정상 세포로부터 짝을 뺏으려고 하는데요. 짝을 뺏긴, 즉 산화된 건강한 세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질이 변하고, 그 자체가 나중에 성질이 자꾸 변하고 손상을 받죠. 성질이 변한 세포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로 암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 활성산소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아까 제가 혈액 속에서 혈액의 흐름을 타고 우리가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맞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필요 이상으로 빨라질 때, 우리가 와류, 이제 비행기 타다 보면 막 흔들리는 거죠. 터뷸런스처럼 혈액의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이게 혈액의 흐름이 순탄하지 못하고 터뷸런스, 난기류를 보일 때 활성산소는 많이 만들어집니다.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뭐죠? 맞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화가 나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바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스트레스 받는 우리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활성산소, 건강한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했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항산화 작용을 집에서 매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 뭐죠? 바로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드시는 건데, 비타민하고 미네랄 뭐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항산화 물질, 항산화제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활성산소가 건강한 세포로부터
전자를 뺏기기 전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나 그런 제품들을 섭취하면 이 항산화 물질들이 전자를 활성산소에게 미리 제공했어. 그렇죠.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고 중립시키는 거죠. 포화시키는 거죠. 건강한 세포로부터 짝을 뺏지 못하도록 미리 이렇게 전자를 주어서 여기에 세력을 누그러뜨리고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황산화 작용, 황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양한 이제 비타민하고 미네랄을 드시는데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 음식부터 섭취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작용들이 단일 제품보다는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 혈액의 흐름이 필요 이상으로 빨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바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입니다. 우리 테레사 수녀가 아시죠? 테레사 수녀가 선행하는 이제 동영상을 봤더니 그 위에 면역항체 IgA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을 수축시켜서 아이가 안전하게 세상으로 빨리 나오도록 이렇게 촉진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스킨십 호르몬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긴밀한 애정관계를 가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버클리에서 연구를 했더니 고위다운증을 가진 쥐에게 옥시토신을 주사했더니 고위다운증 뼈가 채워져서 촘촘해지면서 골밀도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칭찬하고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마인드, 칭찬. 그래서 저는 10피 10칭 10번 칭찬하고 10번 웃으면 화낼 일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자꾸 찾아내서 칭찬해주고 그다음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서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우리 혈액의 흐름이 굉장히 빨라졌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혈액의 흐름이 빨라질 때 화와 분노, 심장 쪽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우리 생체 변화가 있죠? 호흡수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호흡을 느리게 하는 연습도 해보시기 필요한데요. 현대인들의 호흡은 굉장히 이렇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편안한 자세를 함고 허리를 곧게 펴니다. 배에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죠. 그럼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초 동안 멈춘 다음에 숨을 내쉬면 배가 다시 이렇게 수축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최대한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1초 쉬었다가 다시 코로 쉬어주셔도 되고 그것이 힘들다면 입으로 촥 하고 내쉽니다. 처음에는 1분에 뭐 10회 정도 호흡을 하다가 점점 익숙해지면 6회에서 8회까지 천천히 호흡할 수 있고 이런 천천히 호흡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우리 이해하는 훈련으로서 굉장히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활성산소를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산화제를 많이 드시는 게 필요하겠죠. 최고의 황산화제가 뭘까요? 먼저 우리 몸에서 그 황산화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황산화 호르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여러분들이 수면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에 대해서 불면증일 때 드시기도 하지만 멜라토닌은 비타민 A보다도 엄청나게 강한 황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멜라토닌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낮에 햇빛을 쬐었을 때 손가슴에서 만들어져 있다가 밤에 빛이 없을 때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낮에는 햇빛을 많이 쬐고 밤에 주무실 때는 완전하게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음식들 중에서 황산화 효과가 뛰어난 음식들을 살펴볼 건데요. 색깔이 있는 제철 과일, 제철 채소들이 최고의 황산화 음식이었죠. 포도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블루베리에는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합니다. 견과류에 오메가3, 브라질너트가 그런 어떤 견과류 중에서도 그런 항산 능력이 뛰어난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견과류에도 오메가3와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있고, 녹차에 카테킨, 당근에 베타카로틴, 토마토에 비타민 A와 같은 우리 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명심하시고 건강, 도둑,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생활 속의 지혜를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